폴란드가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폴란드 전방 기지에서 K2 전차 수십 대가 진흙을 갈라버리듯 질주하는 장면이었죠. 이 영상은 몇 시간 만에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초대형 화제가 됐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폴란드는 K2 전차 1차 물량 180대 인도를 완료했고 2차 계약으로 추가 180대를 확보하면서 유럽 최강의 기갑 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200문 이상이 배치됐고 천무 다연장 로켓은 126기가 전력화되며 폴란드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로켓 포병 보유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 전통의 방산 강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가 어떻게 유럽 방산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상 속 K2는 전혀 전차답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유럽과 러시아 분석가들이 강조한 장면은 이겁니다. 꿀렁거리는 진창 지형에서 도로 주행 속도와 유사한 기동, 무게 55톤급 전차가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 좌우 회전하고 장갑에 진흙을 뒤집어 쓴 채 정확한 주행 조준 사격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죠. PT-91보다 2배 빠른 상승과 하강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폴란드 장병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차가 아니라 그냥 괴물이다. 왜 이런 장면이 유럽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러시아와 나토 전차 대부분이 라스푸티차를 만나면 이동 불가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T-72 계열, PT-91, 레오파드2, 심지어 영국의 챌린저2까지 진흙 지형에서 수명을 다하거나 수동 견인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K2는 달랐죠. 러시아 TV 군사 패널 프로그램에서는 K2 영상이 소개되자 스튜디오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한 러시아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2는 러시아 서부 군광구의 지형 우위 자체를 없애버렸다. 그가 말한 지형 우위란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봄 진창이 나토 기갑 작전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항상 계산에 넣어왔습니다. 이 전략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많은 구역을 진흙의 보호로 활용했을 정도로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죠. 그러나 K2가 등장한 뒤 이 전략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 채널 보에나야 아날리티카는 영상 분석 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K2는 T-72 계열을 완전히 압도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차 손실 비율을 감안하면 폴란드는 러시아를 압도하는 기동전을 펼칠 수 있다. 특히 그들이 강조한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차는 전진하지 못할 때 죽는다. K2는 어디서든 전진한다. 왜 K2는 진창 지형에서 압도적이었을까요? 문서에서도 언급된 K2 전차의 특성이 라스푸티차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첫째, 반능동 유기압 서스펜션입니다. 전차가 지형 굴곡을 흡수하면서 진흙지대에서도 궤도 이탈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둘째, 파워대 중량비가 T-72나 PT-91 대비 월등합니다. 1500마력 엔진에 55톤이지만 PT-91은 1000마력으로 48톤을 끄는데 힘이 부족해 수렁에 빠집니다. 셋째, 낮은 무게중심과 사격 안정성입니다. 진흙 위에서도 정확한 조준 사격이 가능한데 이게 러시아군이 가장 충격받은 부분입니다. 넷째, 자동 변속기와 고기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급회전과 후진 기동이 다른 전차보다 빠른데 T-72 계열은 급회전 시 진흙에 매몰되거든요. 폴란드는 왜 이 영상을 전격 공개했을까요? 폴란드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능력 자체를 공개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러시아에게 확실한 메시지 전달이죠. 라스푸티차? 우리는 막히지 않는다. 둘째,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에게 K2 도입 압박입니다. 루마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등이 이미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2025년 5월 폴란드는 슬로바키아 슐드 2025 훈련에 K2를 파견해 실전 능력을 과시했고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라이선스 생산되는 K2PL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 방산 질서를 한국 폴란드 축으로 재편하는 겁니다. 독일 레오파드의 전통적 우위가 흔들린 상황에서 K2는 사실상 유럽 기갑전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2를 선택한 결정적 이유는 납기였습니다. 2022년 계약 후 2025년까지 180대 모두 인도 완료. 이건 유럽에서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노르웨이는 K2를 이긴 독일 레오파드2를 주문했지만 9년 뒤에나 인도받습니다. 국제방위산업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폴란드는 시간을 살 수 없었다.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인데 9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은 그 급박함을 이해했고 납기를 지켰다. K2는 레오파드2 대비 가격은 절반인데 성능은 능가합니다. 2026년부터는 폴란드가 K2PL을 현지 생산하면서 유럽 수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업체 PGG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2차 계약 180대 중 63대는 폴란드에서 직접 조립 생산됩니다. 폴란드는 최종적으로 K2 전차 총 1000대 보유를 계획하고 있죠.
K9 자주포의 이야기는 더욱 극적입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 212문 중 200문을 조기 인도받았는데 이건 3년 만에 완료된 겁니다. 독일 판저비츠 2000은 3년이 지나도 아직 미인도 상태입니다. 유럽산 자주포를 선택한 국가들, 예를 들어 덴마크와 체코는 기술적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후회 중입니다. 유럽 방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깨달은 건 납기가 곧 안보라는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10년 뒤에 오면 소용없다. K9 자주포는 판저비츠 2000 대비 3분의 1 가격인데 유지보수 용이성은 훨씬 우수합니다. 사거리 54km에 분당 6발 사격, 자동화된 탄 이송 및 장전 장치로 운용 수월성을 극대화했죠. 폴란드는 2차 계약으로 152문을 추가 도입했고 현지 생산 포함 300문 3차 계약까지 추진 중입니다. 에스토니아는 K9을 도입한 후 국방력이 3년간 4배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9에 만족한 에스토니아는 천무 추가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죠. 천무 다연장 로켓의 폴란드 버전인 호마르 K는 더욱 파격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2023년 계약 체결 후 불과 몇 달 만에 초도 물량이 도착했고 1년 반 만에 100대 이상 인도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공급 속도를 보였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산 하이마스를 500개 주문했지만 아직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도 3년에서 5년 뒤에나 인도받을 예정이죠. 폴란드 현지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빠르게 도와줄 것이다. 한국 시스템이 훨씬 낫다. 압도적인 성능도 한몫했습니다. 미국산 하이마스보다 더 긴 사거리와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하이마스의 2배인 로켓 12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290km인 시스템 290과 조합하면 루비콘 효과를 낼 수 있고 개발 중인 KTSM-3가 완성되면 사거리가 600km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기준 폴란드는 호마르 K 126기를 확보했고 2029년까지 290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천무는 이미 중동 분쟁에서 전장의 양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밀하고 대량 타격이 가능한 맞춤형 지휘 체계 구조가 강점으로 꼽히죠. 미국 하이마스의 생산 지연과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천무는 폴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대안을 넘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최대 민간 방산 기업인 WB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한화 51%, WB그룹 49% 지분으로 천무 유도탄을 폴란드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죠. 첫 로켓은 2029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폴란드군 납품을 넘어 유럽 수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야간에 K2 전차를 긴급 이동시켜 최전방 지역에 배치했습니다. K2 전차 180대가 나토 동부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제15기계와 여단에 배치되어 구형 전착 PT-91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K2 전차가 러시아 전차 체계를 무너뜨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K2 전차는 최고 시속 70km로 러시아의 느린 구형 전차 T7이나 PT-91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압도적인 기동성을 가집니다. 러시아의 전술 패러다임 우리가 빠르고 우리가 돌파한다가 K2 등장으로 나토가 빠르고 나토가 돌파한다로 뒤집혔죠. K2 전차는 유럽 최성급의 센서, 열상,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먼저 보고, 먼저 조준하고, 먼저 마칠 수 있습니다. 헌터 킬러 시스템을 통해 전차장이 독립적으로 전장을 관측하고 사격을 지휘할 수 있어 기존 PT-91 전차 대비 큰 강점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기본협정 체결 당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지상공중 전력의 공백을 메꿔야 했는데 기술, 가격, 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의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 K9 자주곡사포는 기술을 인정받고 있어서 빠르게 도입을 결정했다. 폴란드를 통한 유럽 수출 교두보 확보는 한국 방산의 장기 전략입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 업체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WB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를 1000대 이상 보유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국은 현지 생산 라인까지 구축 중입니다. 이날 이후 러시아 분석가들은 전술 교범에서 한 문장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라스푸티차는 러시아군의 아군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어야 했습니다. 라스푸티차는 한국 K2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다. 폴란드군은 더 이상 러시아의 지형 우위에 겁먹지 않습니다. K2 덕분에 폴란드의 전력은 러시아 전차 체계를 기동, 사격, 기술에서 모두 압도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유럽 방산 질서는 지금 한국과 폴란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